섹션 3의 2번인데요. 2번이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x, i, 이게 이제 위치 벡터를, 이게 벡터예요.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위치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 이제 u라고 하는 양은 각각의 위치에 어떤 이제 포텐셜 함수가 스칼라 스칼라 함수라고 쳐봅시다. 스칼라는 뭐다? 좌표 변화를 해도 안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의 자 이제 x1, x2, x3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야. 스칼라. 각 위치마다 숫자가 하나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스칼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똑같은 위치를 좌표를 바꿔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때의 u 값이 원래 u 값과 똑같다. 이게 이제 스칼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스칼라 펑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스칼라가 있으면 그 스칼라 함수를 내가 xi로 편미분을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세 개의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x1으로 편미분한 거, x2로 편미분한 거, x3로 편미분한 거. 그 숫자가 세 개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텐서인지 아닌지. 자, 이것을 한번 검증해 보라 이거야. 텐서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 문제인가 이제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텐서라는 건 이제 쉬운 거야. 뭐냐, 그냥 변환 규칙을 성립하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야. 자, 내가 다른 축을 그렸어요. 그럼 다른 축에서는 u가 u''이 되고 x는 xi''이 되겠네요. 그런데 u라는 게 스칼라 펑션이라고 했으면 그냥 u가 되는 거고 xi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좌표 계산했으니까 내가 이제 원래 u를 xi로 편미분한 건 알아. 그럼 내가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얘는 xj 이렇게 되죠. 그렇죠? 합성함수 미분. 저희 이제 아인슈타인 썸메이션 기운 j라는 인덱스가 있으니까 j에 대한 썸메이션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텐서가 만약에 되려면 요 앞에 표시한 요 부분이 좌표 변환 그 식이 돼야 되겠죠. 좌표 변환식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볼까요? 좌표 변환, 이게 벡터라고 했으니까 얘기는 뭐냐면은 xi 프라임은 aij의 xj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xj는 양변에다 a의 역함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리고 a가 역행렬 이게 이제 오소고날 하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xj를 xi 프라임으로 편미분하는 거네요. 그러면 편미분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래서 aij가 되네요. aij가 되고 라운드 u, 라운드 xj. 자, 변환되기 전, 변환된 후, 변환되기 전 걔네들 사이의 관계가 변환 행렬로 곱해서 덧셈을 하나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진짜 벡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벡터라는 거죠. 이게 벡터인데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얘를 우리가 그 함수의 그레디언트라고 부르죠.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는 이제 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증명한 것은
벡터가 된다. 이거 증명을 했고, 나머지 연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풀어보십시오. 사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는 이제 이너셔 텐서라고 부르는 걸 공부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텐서의 개념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과정에서 어떤 텐서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실 그런 경험이 없고, 그래서 이제 챕터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뭐다, 뭐 이런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학부생들이 텐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 시간에 회전 운동을 공부할 때, 강체 회전 운동을 기술할 때 moment of inertia라는 것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inertia, 강체의 성질을 결정하는 이제 inertia 텐서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역학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이제 물체의 무게중심이 움직이는 운동하고 아니면 무게중심을 중심축으로 해서 뭐 이 회전 운동하고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운동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무게중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기술해 주는 것이 이제 속도죠. 속도 벡터. 그리고 이제 운동의 양, 얼마나 뭐 똑같은 속도라도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어떤 양들이 더 커지고, 뭐 그래서 운동의 어떤 절대적인 양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모멘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다가 관성의 척도인 질량을 곱한 게 이제 모멘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과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회전 운동을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회전 운동할 때는 어느 주어진 축으로 얼마의 각속도로 회전하는가를 나타내는 angular velocity라는 게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회전 운동의 양을 결정하는 어떤 모멘텀에 상대되는 그런 개념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부르죠.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부르고, 이 앵귤러 모멘텀은 그 앵귤러 필로소티에 비례하는데, 이 앞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스칼라가 아니라 이게 이제 뭐 행렬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고, 이 앞에 들어간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moment of inertia 혹은 inertia tensor라고 부릅니다. inertia라는 말은 뭐냐면 관성이란 뜻이에요. 관성. 여러분, 관성이 크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어긋나는 것에 저항하는 그런 척도이죠. 관성이 크면 그 친구는 이제 운동 상태를 변화하기가 힘들어요.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정지하고 있으려면 계속 정지하고. 그래서 이제 질량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너셔의 척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먼트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이제 모먼트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는 좀 이따 이제 수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싱글 파티클, 입자가 하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싱글 파티클, 입자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자,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는 축이라는 건 필요 없지만, 우리가 축을 도입하면 훨씬 더 이제 운동을 쉽게 기술할 수 있으니까 이 축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물체가 여기 있습니다. 물체의 위치 벡터가 R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물체 질량이 M인 이런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1초에 몇 도 돌아간다. 이제 그걸 우리가 각속도라고 부를 텐데, 자, 앞서서 각속도라고 하는 거, 회전 운동은 이제 벡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제 벡터처럼 쓰고 있네요. 그렇죠? 자, 좀 다음 주쯤에 자, 이것의 의미를
다시 공부할 거예요.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돌멩이는 이제 이런 원 운동을 하겠네요. 원 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원 운동을 하면 이제 현재 순간에 순간 속도가 이제 있을 텐데 이 각 원 운동을 할 때의 순간 속도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순간 속도는 여러분이 역학 시간에 이제 배우셨을 텐데 각속도 크로스 이제 변이 벡터 이런 이제 아우터 프로덕트로 주어졌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각속도는 위치 벡터하고도 수직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하고도 수직하고 그래서 오메가와 R로 이루어진 그 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방향이죠. 여러분 이제 오른손 법칙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역학에서 이제 앵귤러 모멘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속도가 이렇다 그러면은 운동량은 mv니까 m 오메가 크로스 r이었고요. 그러면은 각 운동량은 L이라고 하는 것은 어땠죠? 그 R 크로스 운동량이 각 운동량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R 크로스 P에다가 요걸 썼고요. 그럼 세 개의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다. 그럼 여러분 이제 벡터 애널리시스에서 그 크로스 프로덕트는 어떻게 표시되는 것을 이제 잘 아실 거고요. 오메가에 비례하는 성분, 그 다음에 요 안에 있잖아요. 두 번째 크로스 안에 오메가하고 R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메가 비례하는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R에 비례하는 성분이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벡터 애널리시스에서 한번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지금 설명드린 건 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X축, Y축, 카티전 코오디네이트를 어떻게 잡든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제 여기 그림에 보여준 것처럼 이제 카티전 코오디네이트를 이제 잡았다고 칩시다. 카티전 코오디네이트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앵귤러 모멘텀의 컴포넌트 i번째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는가? i번째 컴포넌트는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이제 잘 써야 되는데 나와 나의 내적은 뭐예요? 각각 X성분, Y성분, Z성분을 같이 곱하는 거죠. 그럼 얘는 XJ. 이 J는 이제 더미 변수라서 J로 써도 K로 써도 내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인덱스가 같은 거니까 썸미션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되는 거고 더미 변수인데 왜 i라고 안 쓰고 j라고 썼느냐? 여기 i는 이미 쓰고 있잖아요. li 앵귤러 모멘텀 i번째 성분을 쓰니까 여기는 xj 오메가 i가 되겠네요. 괄호는 쳐도 되고 안 쳐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곱셈과 덧셈의 관계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배분 법칙이 성립하는데 그냥 괄호를 내가 마음대로 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 크로스 오메가는 쟤는 뭐가 되냐면 XJ 오메가 J의 XI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이거 보니까 이 복잡한 여러 항들의 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보면 오메가에 다 비례하고 있네요. 앞에 것도 오메가에 비례하고 있고 뒤에 것도 오메가에 비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앵귤러 모멘텀의 i번째 컴포넌트는 어떤 행렬이 있어서 그 행렬에다가 오메가를 컨트랙트 시킨 것과 똑같게 되네요. 이때 누구를 컨트랙트 하면 돼? ij는 이제 아래 위를 비교하면서 읽어내면 되는 거죠. 자, 이 두 번째는 이제 편해요. 두 번째는 여기 오메가 j가 있으니까 오메가 j 앞에 있는 것이 ij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항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읽어내면 마이너스 m
어떻게 됩니까? M X I X J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앞에 거는 여기 보면 이 표현에는 오메가 i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오메가 j로 뽑아내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한번 보십시오. M X K X K에 여기다 크로네커 델타 I J 요걸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XJ, XJ 썼는데 여기 또 이제 IJ라는 인덱스가 또 겹치면 안 되니까 더미 변수를 K로 바꿨고요. 이제 얘는 그냥 어떤 숫자인 거예요. 여기 숫자인데 여기 오메가 J를 곱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오메가 I를 곱하고 싶은데 오메가 I를 곱하고 싶은 것은 오메가 J를 다 곱하는데 단 크로네커 델타 IJ를 붙이면은 그러면 이제 오메가 I만 딱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싱글 파티클에서는 이 i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마치 이 행렬로 표시하면은 질량 전체 앞에 있고, 자, 11 컴포넌트 자, 여기 크로네커 델타니까 쟤는 이제 가운데만 살아남죠. 가운데만. 그래서 여기 일단 1, 2 여기는 이제 대각성분만 앞에 있는 항은 대각성분만 살아남는 거고, 그래서 대각성분은 좀 이따 쓰기로 하고요. 대각이 아닌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 2는 여기는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z 여기는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y z 여기는 마이너스 x z 마이너스 y z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는 우선 여기서 x제곱 y제곱 z제곱인데 여기서 빼기 x제곱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y제곱 더하기 z제곱 z제곱 더하기 x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요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요 텐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너셔 텐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먼트 오브 텐서 이너셔라고 부르는 여기서 이제 모먼트란 말은 뭐냐면은 누굴 곱해서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곱해서 더한다. 여기 보면 이너셔잖아. 이게 질량이 이너셔잖아. 질량인데 질량에다 거리 같은 걸 곱하고 있잖아 뒤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먼트란 말은 누군가를 곱했다 이런 뜻이에요. 거리의 제곱에 대한 것을 이제 곱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좌표축을 도입을 하니까 이 i라고 하는 것이 숫자 9개가 딱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너셔 텐서고, 이게 텐서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사실은 증명을 해야 돼. 이게 진짜 텐서인지 아닌지 좌표축 회전에 대해서 이것이 보존되는가. 자, 그 증명은 요게 이제 텐서의 관계식이니까 좌표축을 붙이면 이제 모든 거에 다 프라임이 붙을 텐데 그 프라임에 따라서 이게 변환식이 보존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이너셔 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IJ 컴포넌트하고 JI 컴포넌트는 서로 이제 똑같고요. 그래서 얘는 시메트릭이죠. 대부분의 이제 이 모먼트 오브 이너셔 텐서의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만 주로 여러분들 관심 있게 공부하셨을 텐데, 일반적인 회전 운동을 하려면 저 오프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입자가 하나를 따지고 있었는데 입자가 여러 개다. 입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뭐 편의상 도입한 좌표축이 있고 여기 입자들이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고 이제 각각의 입자 위치가를 내가 K번째 입자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 전체 시스템의 모먼트 오브 이너셔는 입자 하나하나의 모먼트 오브 이너셔를 다 합하면 돼요.
입자나 모먼트 오브 이너셔 책에 있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각각의 입자를 이제 A번째 입자 이렇게 부를게요. 그러면 모든 입자 A는 1서부터 N에 대해서 각 그 A번째 입자의 질량, 그 다음에 X A번째 입자의 거리에다가 크로네커 델타 빼기 X I번째 컴포넌트 A번째 입자의 I번째 컴포넌트 J번째 컴포넌트를 뺀 이것을 전체 이너셔 텐스라고 이거 쓰나마나지만 각각의 입자의 모먼트 오브 이너셔 텐서를 이제 다 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모먼트 오브 이너셔가 이제 텐서죠. 모먼트 오브 이너셔 텐서니까 이제 얘는 텐서니까 이 i가 텐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앵귤러 모멘텀은 i의 오메가잖아요. 즉 이게 일반적으로 텐서란 얘기는 이 앵귤러 모멘텀과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의 그 방향은 일반적으로 서로 같지 않다, 평행하지 않다. 자, 이거는 그냥 운동, 모멘텀은 mv잖아요. 그래서 m은 스칼라여서 이 운동량과 운동 방향은 서로 평행한데 일반적으로 앵귤러 모멘텀과 그 각 속도는 서로 평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텐서이기 때문에 텐서 곱하면 이제 벡터의 방향이 이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몇 개의 이제 예에 대해서 한번 모먼트 오브 이너셔 텐서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